성공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막 성공을 이룬 자와 성공을 지속하고 있는 자의 차이, 10억 부자와 100억, 1000억 부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성공이라고 같은 성공이 아니며 자신이 얼마만큼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널리 알려진 김승호 저자의 책 사장학개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은 부자와 수천억대 큰 부자의 12가지 차이점에 대해 유익한 내용을 나눌까 합니다. 작은 부자와 수천억대 큰 부자의 12가지 차이점. 1. 작은 부자들은 쉽게 자만하지만 큰 부자들은 늘 신중하게 처신합니다. 사업이 잘 풀려 성공을 하게 된 사장은 일반적으로 그 성공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즉시 두 번째 성공을 위해 무리한 투자와 모험을 강행하다 자멸하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이라는 것이 반복적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 번의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신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2. 작게 성공한 자는 회사를 키워 팔려고 하지만 크게 성공한 자는 죽을 때까지 회사를 갖고 있으려 합니다. 크게 성공한 자는 회사를 팔아서 남긴 돈으로 다른 더 좋은 사업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간신히 일군 사업을 평생 키우고 유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입니다.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영구 존속이 가능한 사업을 찾는 것은 모든 사업가의 꿈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팔고 나가야 할 고민을 한다는 것은 아직 그 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했고 더 크게 키울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3. 작게 성공한 자는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하루에 8시간만 일합니다. 많은 시간을 일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건비를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할수록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크게 성공한 자는 시간당 수입이 아닌 사업당 수입으로 자신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에 가정과 개인 생활과 직장 일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아침 일찍 일하고 일찍 마무리하게 됩니다. 20시간씩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빨리 정상 패턴을 찾아야 오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건강은 그 사업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4. 작게 성공한 자는 선배에게 배우려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후배에게 배우려 합니다. 선배들의 성공담을 현재나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면 모두가 성공했겠죠. 차라리 후배들로부터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사업을 만드는 것은 미래에서 배우고 사업을 지키는 것은 과거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배에게 배우듯 후배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5. 작게 성공한 자는 회사를 바라보나 더 큰 성공을 하는 자는 산업을 바라봅니다. 회사란 한 산업의 가지나 잎사귀와 같습니다. 사업체 유지나 성장에만 급급한 사이에 산에 가뭄이 드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산업을 죽이는 경영자도 있습니다. 경쟁자를 동업자로 여기지 않고 경쟁자가 사라지면 자신이 해당 산업을 독점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축소되거나 다른 경쟁자가 또 여럿 생겨날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6. 작게 성공한 자는 조사와 기획을 좋아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직감과 통찰을 믿습니다. 시장조사는 생각보다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소비자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획과 조사가 사업의 성공을 일으킨다면 사업도 수학 공식처럼 공식화됐겠죠. 하지만 아직 그런 공식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공식이 없다는 것은 직감과 통찰이 사업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고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도 통찰을 이기지 못합니다. 통찰은 인과관계가 없는 여러 경우가 갑자기 연결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찰나의 깨우침이라서 걷고 묵상하고 머리를 비울 때 간혹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평상시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명상하며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7. 작게 성공한 자는 경쟁자를 이기는 것에 몰두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자신을 이기는 것에 힘을 씁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경쟁자는 자신입니다.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해보면 우리 자신을 이기는데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 곧장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경쟁자인지도 알게 됩니다. 남을 이긴 자는 한 명을 이긴 것이지만 나를 이긴 자는 과거의 모든 나를 이긴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이겨보려는 노력을 끝까지 해보길 바랍니다. 8. 작게 성공한 자는 내 울타리 안의 경쟁자들과 싸우느라 정신없지만 크게 성공한 자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려는 경쟁자도 경계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구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애플을 견제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자들은 산업의 울타리를 넘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울타리를 날아 들어옵니다. 9. 작게 성공한 자는 기억력에 의존하나 크게 성공한 자는 메모와 기록을 믿습니다. 기억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억은 조작되고 변형되고 잊힙니다. 기록만이 사실을 유지합니다. 기억은 언제든 왜곡되고 사라지므로 평소에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작게 성공한 자는 물품을 갖고 더 크게 성공한 자는 현금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으로 성공한 자는
감가상각비로 사라지는 보석, 자동차, 명품 등을 사모으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은 부동산이나 회사 지분 등 수익이 발생하는 물품을 사모은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저절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저절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구분된다는 것을 깨닫고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취하려고 해야 합니다. 11. 작게 성공한 자는 아끼는 데 관심이 많고 크게 성공한 자는 버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작은 것을 아끼기 위해 어떤 일을 관리 감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끼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자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벌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은 하수입니다. 많이 벌면 아끼는 것으로 부의 간격이 넓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을 자산을 모으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대신 사치와 허풍을 조심하는 것이 부의 비결입니다. 12. 작게 성공한 자는 자기 능력보다 높여서 살고 크게 성공한 사람은 자기 능력보다 낮춰서 삽니다. 보통으로 성공한 자는 대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증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치를 하고 허풍을 떱니다. 그러나 크게 성공한 사람은 그러다가 작은 실수로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에서 훨씬 여유를 두고 생활을 구성합니다. 항상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자산을 가진 경영자들은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이 먼저 떠나고 재산이 뒤를 따라 떠나게 됩니다. 겸손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 좀 더 자세한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의 공통점은 한 나라를 대표했던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공통점은 이들 모두는 다른 사람의 공헌을 인정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종종 공개적으로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칭찬했으며 메르켈과 아던 총리 역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력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이 정치인들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측면이며 팀과 조직 내에서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는 크게 성공한 경영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손 등 거물급 경영인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다른 사람의 공로로 인정하고 치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회사의 모든 공은 사장에게 모입니다. 그러나 사장의 자리는 그런 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심지어 모든 직원의 실수와 실패와 손해를 감당할지라도 공은 직원들에게 돌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장은 공을 버림으로써 공과 실을 얻는 사람인 것입니다. 팀 회의나 회사 전체 이메일을 통한 공개적 칭찬을 할 수도 있고 업적을 인정하기 위해 수여할 수 있는 특정한 상이나 표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1대1 회의나 팀 회의에서 그들의 작업에 대해 직접 구두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사장은 공을 버리고 실을 취함으로 결국은 공까지 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게 성공한 경영자의 리더십입니다. 노자는 무위이무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통 하지 않으나 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번역되지만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취한다라고 번역해도 어울립니다. 이것이 작은 성공을 거둔 사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사장으로 작은 부자에서 큰 부자로 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작은 성공을 만든 작은 부자와 수천억대 부를 이룬 큰 부자의 12가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작은 성공을 목표로 하거나 작은 성공에 머물지 말고 오늘 소개해드린 12가지와 공을 버리고 실을 취하는 마음가짐인 겸손을 익혀서 진정한 큰 성공을 거두는 멋있는 사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